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음 읽기 장현정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오늘 처음 뵙자마자 이렇게 흐리고 추적추적 비가 계속 오는 날에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이 오프닝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장현정 원장님과 함께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 현대에 와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육아 코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 존중감? 자기 존재감?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제 자기 존중감을 줄여서 이제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는 감정.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감정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좋게 느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일에 만큼만 느끼는 감정. 그러면서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만큼의 매력이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이제 뭐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되새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고 어느 수준만큼 차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개인 관계도 맺고 내 어떤 학업이라든지 직업적 일도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감정이고 뭐 육아 코드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됐다라는 부분이지만 그게 항상 살아 숨쉬지만 공기처럼 뭐 눈에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우리 마음이나 마음속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화면에 잠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군요. 원장님, 자신감한 건 어떻게 다른가요? 자신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존감 안에 자신감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감정들, 자존감에 대한 세부적인 감정들 중에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일을 접하고 하게 될 때 잘할 수 있겠다. 유난히 자기 능력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믿는 감정이에요. 자신감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감정이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죠. 열등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열등감이라는 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평소보다도 못할 것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이 생기지만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내가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좀 아이한테 관심이 있다 하는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것이 이후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자존감이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 40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하고 조금 이제 어떤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에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서는 이제 먹는 거, 뭐 또 이렇게 옷 입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초점이 됐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의 40대 혹은 30대 후반의 연령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는 연령대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혹은 아이의 먼 미래의 장래의 어떤 행복감을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챙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될까? 이게 이제 초점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만큼 더 깨우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정신 전문가로서는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코드가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정말로 어렸을 때 자존감을 건강하게 높여놓으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좋은 성향을 가지고 좋은 인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희 스승님들도 그렇게 보시고요. 저 또한 이제 진료 현장에서 한 14년, 5년 이렇게 많은 이제 환우분들을 뵀을 때도 중요하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인생을 봤을 때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 평생을 따라다니고 더 이제 육아 코드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건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부모인 입장에서 자기 아이들한테까지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이제 외적인 부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에 대한 형성이라든지 능력조차도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이 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요. 부분. 예, 그렇죠. 그럼 부모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아이의 자존감이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스승님들, 이제 뭐 정신 분석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전공하시고 또 이렇게 또 직접 치료적인 개념을 실행을 하시는 저희 스승님들도 항상 중요하게 언급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단순히 자기로서만 자존감이 끝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아이의 자존감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교정해주면 당연히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우선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군요. 그렇죠. 부모가 함께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럼요. 근데 보통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세팅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희 뭐 정신 분석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나 제가 또 진료 현장에서 또 저도 수련을 하고 배우고 하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일단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유년기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단은 자존감이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대략은 이제 유년기니까 5, 6세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세팅이 되는 기준은 이제 거기서 세팅이 되지만 이게 그냥 평생 이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면 자라오면서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자존감의 세팅된 처음 수준이 만약에 90점이었다면 이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성인이 되고 늙어간다면은 93점, 95점, 거의 100점 가까이 올라가겠죠. 근데 처음에 세팅이 90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떨어진다는 변화가 있어서 뭐 8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뭐 어떤 참혹한 어떤 스트레스를 겪으면 그게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세팅된 자존감이 높았을 때는 이게 타율을 까먹는 게 조금 적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아져 있는 사람이 처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는 훨씬 더 속도가 낮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그 회복 능력도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처음에 세팅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을 때는 이거를 올린다는 게 아주 부단한 노력을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의 세팅에 있어서 네네.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너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뭔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면 네, 뭐 이게 이제 우리 진료 현장에서는 이제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이냐면 왜 내가 아이가 싫은지 모르겠다. 언제부턴가 내가 아이가 싫어졌다. 싫어. 예를 들면 싫어져.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안아달라고 달려오는데 진짜 뭐 이렇게 뭐 떼어놓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 네. 진료 현장에 오시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서 혹시 그러면 원장님 그 상황일 때는 부모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은 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한 거죠. 이 탐색이라는 게 간단한 작업만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혹은 언제부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조금 불편하고 어떤 좀 강렬한 어떤 감정이 생겼다면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좀 그랬다면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생기는 거 그렇죠.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갑자기 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과도한 좀 부적절한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 그걸 조금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전문가를 만나셔야 상담하고 되겠죠. 치료하셔야 하는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선 부모님이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우선 부모님부터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아이들을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한다 이런 결과들을 많이 이제 보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이 자존감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둘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어떡하나. 그러면 부모님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떡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5, 6세 정도면 처음 시작하는 그 자존감 수치라고 할까요? 이제 높여놓고 시작하면 좋은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 높은 아이인지 어떤 아이가 주로 좀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생활상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게 좀 적용이 조금 잘 너무 주관적이라 안 될 수는 있지만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친척 아이들이라든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는 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유난히 좀 밝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활발하고 그거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봤을 때 애들이랑 잘 어울린다. 뭐 스타일이 좀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뭐 침착한 아이도 있고 조용한 아이도 있고 좀 활발한 아이도 있고 뭐 괴팍한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친구들하고 조금 무리 없이 잘 지낸다면 그것도 자존감이 잘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난히 인기가 있다면 애들 사이에 그것도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대상,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조금 잘 이렇게 적응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새로운 학원을 보냈는데 뭐 아이가 좀 잘 적응하고 크게 무리 없다 하면은 자존감이 높다고 봐야죠. 정리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가 좋고 새로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밝고 인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잘 형성돼 있고 세팅이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은 어떤 때 떨어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기본 점수는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요. 저희 이제 분석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자존감에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절대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사실 아이라는 게 만 3세 전에는
사실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자립이 없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뭐 환경 개선이라든지 본인이 요구사항을 다 부모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타이밍을 놓치거나 만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뭐 학대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잘 이제 좀 이렇게 뭐 본인이 뭐 A를 요구했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거나 계속 C로 간다든지 네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 틈을 통해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절대적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좀 하시기를 바라죠. 그럼 이제 예. 부모로 넘어가 보죠. 예. 좋은 아이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도요 본인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원장님. 부모는 좋은 자존감.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성이 다 자랐는데 제가 이제 네. 오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과연 내가 뭐 우리 큰 애가 됐든 작은 애가 됐든 아이가 또 한 명이 있을 때 네. 우리 아이랑 같이 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지를 먼저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이랑 같이 있다는 게 꼭 뭘 해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같이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면 뭐 왜 안 좋겠습니까? 뭐 아이는 이제 뭐 놀러 갔을 때 네. 아이는 아이대로 놀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걸 제가 이제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네. 뭐 기본적으로 그냥 같이 있게 됐을 같이 때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예, 그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 그 감정부터 좀 돌아보시고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네. 그때 이제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의 자존감이라는 부분을 조금 돌아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셨을 때 만이라도 조금 이제 좋아하는 본인의 어떤 음료수를 놔두시고 네. 예를 들면 커피면 커피, 뭐 커피. 사이다면 예. 사이다를 두시고 좀 이제 속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란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니까 본인을 좀 위로하는 위로하고 시간을 칭찬하는군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런 참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 정말 그게 네, 필요합니다. 네. 본인이 요즘에 뭐 힐링이나 치유나 이런 네, 이제 또 단어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네. 개념들이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고요. 나란 사람도 참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노력했구나. 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보면 나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네네. 이렇게 조금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요. 잠깐 네. 동안이라도.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아이랑 같이 있는 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네. 느낌인지 그냥 자연스럽고 좋다면은 그건 이제 자존감이 잘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런 데서 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면은 이제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본다는 과정은 네. 참 다양한 방식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지난번인가 올 때 아직도 그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교보 빌딩에 보면 이제 그 문구를 항상 그렇죠. 이제 돼 있는데 예.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 내 속에 그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좀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네. 벌써 우리 세대의 개념이 참 우리 실생활에서 무의식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대한 탐색에 대해서도 이렇게 벌써 언급이 나오는구나 하고 저도 제 스스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아이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은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왜 내 마음이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됐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어떤 직원은 이건 다른 예인데요. 네네. 더 예뻐 보이고 더 좋게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어떤 직원은 그 직원이 힘들 정도로 미운 거예요. 별로 잘못을 안 했는데도 막 혼내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증폭이 되거나 감소가 되게끔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도 표현을 할 때 네. 내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큰 아이한테 대할 때하고 작은 아이한테 대할 때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큰 아이는 용서하고 작은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혼을 내고 예. 그 상황에서 끝났다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뭔가 좀 불편한 거잖아요. 왜 둘째한테 이렇게 내가 화를 냈을까? 하면 그런 어떤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들여다 보시면 이게 좀 도움이 다른 되지 않을까. 쪽으로 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편애하는 감정도 부모의 올바른 자존감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편애하는 과정에 편애하는 상황을 모두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괜찮죠. 하지만 그 편애하는 그 감정 자체에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정말 불편했어. 뭐 우울증의 어떤 시초가 된다든지 우리 부모님은 뭐 내 동생만 너무 좋아했고 나는 정말 뭐 버림받은 아이였고 무의식의 상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무의식의 상처를 준다면은 그 부분은 교정을 시켜줘야죠. 훈련이 필요하다면서요, 원장님.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면에 있는 자아를 꺼내보고 그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훈련.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부분이 그런 어떤 분석적인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의 무의식을 정말로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고요. 물론 그래야겠죠.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한 10분 처음에 전쯤에 알아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조금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왜냐하면 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미워하면 그것도 큰 상처가 되냐.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조금 물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너 잘했어 이럴 수는 없죠. 뭐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고 나서 너 잘한 거야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마음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건 이제 전문가와 같이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좀 할 수 있거든. 만약에 내가 내 아이한테 오늘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유난히 많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불편하다면 뭐 그렇게 지나고 나서 내가 왜 딴 때는 이거 그냥 넘겼다 이랬는데 왜 내가 얘한테 그랬다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부적절하게 증폭해서 화를 냈다는 건 내가 맞아 회사에서 이게 좀 잘 안 돼서 내가 화를 냈구나. 이건 이제 의식적인 수준에서 찾는 거잖아요.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유를 찾았을 때 그게 좀 이제 엮어지는 게 있다면은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를 돌아보고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한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화를 냈구나. 스스로 자존감은 돌아본다고 쳐요. 근데 아이는 이미 상처받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만약에 아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평소보다 이런 일에 대해서 나한테 굉장히 많이 화를 냈구나 하고 아이도 힘들어 한다면은 대화를 하시는 걸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아이의 감정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아이가 뭐 부모님의 감정을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어야죠. 연령이라면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아빠도 좀 밖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좀 너한테 이렇게 표현이 됐었구나. 혹시 너가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밖에서 나쁜 일 있을 때마다 나를 혼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뭔가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혼자만 해결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로 자녀와의 관계가 뭐
나쁜 방향으로 발전한다든지 스스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 때는 뭐 상담을 받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아니, 최근에 오늘 제가 네. 자꾸 원장님 말씀을 끊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왜 가수 이효리 씨가 네네네. 스스로 그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굉장히 스스로를 사랑하게 됐다고 했나요?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네. 네,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주변 분들도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최근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효리 씨 때문에? 예. 혹시 내가 뭐 정신 검진을 받을 수 있겠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이효리 씨가 표현했던 내용 중에 나도 그런 검진을 통해서 내 속에 숨어 있는 나를 좀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게 된다. 예, 맞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편해졌다. 그리고 나서는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고 뭐 조금은 덜 네네. 불편하고 이런 내용들은 저한테도 조금 마음에 좀 와 닿았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효리 씨가 뭐 대중적인 이렇게 많이 알려진 가수임에도 네. 본인이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네. 이 도움을 청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서 더 아파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 더 이제 상처가 더 심해지게끔 놔두거든요. 근데 이효리 씨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예. 본인이 뭐 많이 알려질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방송에서조차도 나는 정신검진 받았더니 편해졌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용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와 닿았거든요. 예. 요즘 그 이효리 씨가 참 좋은 평가를 대중들에게 받고 있는 것에는 뭐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중간중간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뭐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이효리 씨 얘기가 잠깐 나왔네요. 네.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높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성장하는데 성인이 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부모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존감 낮은 아이가 성적도 떨어진다면서요.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성적을 연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는 네. 생활이 모든 게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제 자신의 자존감을 좀 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제 친구들 뭐 제가 이제 만났던 이제 일단 생활상의 사람들 봤을 때 거꾸로 이제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왠지 좀 위축됐던 것 같고요.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또 자기 잘못으로 좀 생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안 수준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물론 혼자 지내는 분들을 제가 오늘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너무 이제 과도하게 혼자서만 있게 되고 또 그런 경우가 더 진행이 되면 우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이 자존감하고 연결이 다 되거든요. 중독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증도 그렇고요. 뭐 심지어는 ADHD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안 좋은 일은 계속 생기잖아요. 스트레스는. 근데 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 다음에 회복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훨씬 더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한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자존감은 언제든지 수준이 변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연령대하고는 상관없이 자존감을 좀 주목을 하시고 그 자존감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시면 또 뭐 5살
아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존감 형성이 잘 되도록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우리 아이 자존감 높게 못 키운 것 같아, 하느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존감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하면은 어떡하면 치료 받아야 하잖아요. 상담하고 치료 받아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됩니까, 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식에 따라서 접근법은 다르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부모님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대인관계, 어떤 부모님의 어떤 생활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면?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 거라면 네. 이제 부모님이 결국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라는 건 결국 그렇죠. 이제 분석적인 어떤 정신 상담이나 정신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우울증으로 대변이 되거나 불안증으로 대변이 된다면 그 부분을 약물 치료를 치료를 통해서 하시면 또 되는 개선을 거고. 시킬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인지행동 치료처럼 이제 어떤 기본 생각의 세팅 구조를 좀 변경시키면서 또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뭐 정신 분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그런 치료적인 과정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오셨을 때 그런 갈등이 무의식적인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 아이랑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요. 네. 아이랑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아이가 당연히 자존감이 다시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세팅되는 수준은 어렸을 때 세팅이 된다고는 하지만 또 너무 거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네네. 자존감이라는 게 항상 변화한다고 변화를 하셨으니까. 하니까 네. 자존감을 더 높이고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시길 바라죠. 예, 그러나 모든 정신 건강의 기본은 자존감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저는 요즘에 네.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진료 현장에서. 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어떻게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부족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장현종 원장님 2주 후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질문 있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고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